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오늘 일부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인슐린 펌프에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해 수백여 명이 합병증 등 부작용을 겪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잉 여객기가 이번엔 착륙 중 타이어가 펑크나 승객 19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 전역의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인기 제과 브랜드사의 제품들이 살모넬라 오염 위험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어제 위스콘신주로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다른 선거 기금 모금 행사를 위해 오후 5시쯤 시카고를 찾은 가운데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다운타운 거리를 봉쇄하고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포브스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시카고가 전국에서 운전하기 최악의 도시 7위에 꼽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스 중에 하나로 한인들도 좋아하는 스리라차 소스 공급 부족 현상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스리라차의 주원료인 멕시코의 레드 할라피뇨 칠리 고추가 충분히 빨갛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선 레이스를 접은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이미 승자가 결정된 공화당 경선에서 잇따라 무시 못할 득표율을 기록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진영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출생 연도와 앨범 제목을 딴 콘서트 티켓 재판매 규제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의 금융을 담당하는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이 군인 민생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가 시정을 약속하고 합의로 종결했습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이 내일 오전 9시 30분 시카고 교육청 관내 한국어 채택학교인 마리아노 아젤라 초등학교에서 2024 월드 랭귀지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미 중서부 한국어 교사 협의회가 주관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오늘 일부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한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담당 관리들이 적법함 서류 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결정 및 추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불법 이민자들이 남북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 여부 결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었죠. 그러나 앞으로 발표될 새 규칙 하에서는 국가 안보 위험이 된다고 판단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방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악시오스가 보도한 방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가장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민 정책에서 던지는 승부수로 평가될 전망입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통과 없이도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이민 관련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바이든 대선 캠프는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불법 입국할 경우 격리 수용해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전임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부모 자녀 분리 정책을 상기하는 온라인 광고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인슐린 펌프에서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해 수백여 명이 합병증 등 부작용을 겪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TS림 인슐린 펌프 기기에서 아이폰 앱 연결 시 소프트웨어 충돌로 앱이 다시 부팅돼 기기 작동 도중 꺼지거나 인슐린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발견했다며 해당 기기를 리콜 조치했다고 밝힙니다. 이어 현재까지 리콜과 관련된 224명의 환자가 보고됐는데요. 당국은 해당 기기 사용자들은 관련 모바일 앱 버전을 2.7.1 이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고혈당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전역의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인기 제과 브랜드사의 제품들이 살모넬라 오염 위험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팔머 캔디식품에서 제조된 백색 코팅 제과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발견돼 해당 제품들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제품은 프리첼과 팝콘, 초콜릿 등 29가지 제품으로 여러 방식으로 포장됐으며 일리노이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캔사스 등 미 전역 17개 주의 월마트와 타겟, 달러 제너럴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리콜 제품으로 인한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에게 리콜 제품을 확인하고 즉시 폐기하거나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는데요. 한편 미국에서는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연간 2만 6천 건의 입원과 400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리콜에 대한 문의 전화번호는 1800-831-0828입니다. 보잉 여객기가 이번엔 착륙 중에 타이어가 펑크나 승객 19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트리키예의 코렌던 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트리키의 알라니아 인근 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고 트리키의 교통부가 밝힙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90명은 무사히 대피했으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수습되는 동안 다른 항공편은 인근 안탈리아 공항으로 회항했는데요. 전날 튀르키예에서는 특송업체 페덱스가 운영하는 보잉 767 화물기가 랜딩 기어 이상으로 동체 착륙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위스콘신주로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다른 선거기금 모금 행사를 위해 오후 5시쯤 시카고를 찾은 가운데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루프의 머너 스트리트과 스테이트 스트리트 근처 거리를 봉쇄하고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팔머하우스 힐튼 모금 행사에 약 4시간가량 머물렀는데요. 경찰은 시위대가 호텔 입구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시위대와 대치했습니다. 시위대는 특히 이스라엘의 라파 침공이 임박한 이때 대통령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한편 바이든은 이날 처음으로 라파시에 대한 대규모 침공이 있을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소송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죠. 연방정부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보낼 탄약 1회분 수송을 중단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도 시사했는데요. 전면 중단이 아닌 단기적 중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위스콘신주 라신을 방문해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킨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33억 달러를 들여 라신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다며 자신의 투자 유치 정책인 Invest in America의 효과라고 부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6년 전 라신에 팍스콘 공장 건설을 약속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트럼프는 실패한 낙수 효과에 기대 깨진 약속만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 행정부가 100억 달러 투자를 홍보했던 부지에 이제 MS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위스콘신 산업의 미래를 부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투자로 건설 일자리 2,300개가 창출되고 2,000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포브스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시카고가 전국에서 운전하기 최악의 도시 7위에 꼽혔습니다. 포브스는 우리가 분석한 도시 중 운전자가 교통체증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그 결과 교통 혼잡으로 인해 운전자가 휘발유 비용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주 7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윈디시리로 불리는 시카고시는 6마일을 이동하는데 평균 약 17분을 소요한다며 평균 통근 시간 부문에서도 34분 30초로 보고돼 전국 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뉴욕시와 워싱턴 DC, 보스턴 등 여러 도시와 함께 시내 평균 속도가 11마일로 가장 느린 주 중에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휘발유 비용은 어떨까요? 연간 약 2,618달러로 교통 혼잡으로 인한 휘발유 비용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비즈니스 매거진은 운전 경험, 안전, 소유 비용, 차량 유지관리 접근성 등 4개의 범주에 걸쳐 15개 지표를 사용해 47개 도시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캘리포니아는 상위 3개 도시 중에 2위를 차지했으며 휴스턴과 필라델피아가 상위 5위에 올랐습니다. 운전하기 가장 나쁜 상위 5개 도시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플로리다 마이애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휴스턴,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스 중에 하나로 한인들도 좋아하는 스리라차 소스 공급 부족 현상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스리라차 소스의 원조로 통하는 남가주 어윈델 소재 식품업체 후이퐁푸드는 핵심 재료의 저품질로 당분간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라차의 주원료인 멕시코의 레드 할라피뇨 칠리 고추가 충분히 빨갛지 않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후이퐁은 해당 고추의 색에 따라 제품의 맛과 색이 변할 수 있다며 다음 고추 시즌이 시작되는 노동절까지 지켜본 뒤 재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합니다. 후이퐁 푸드는 지난해 여름 멕시코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고추 수확이 어려워지면서 공급난을 겪은 바 있죠. 이에 따라 웃돈을 주고 스리라차 소스를 사려는 사람들을 노리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붙이는 사례가 발생했고, 또 사재기를 막기 위해 한인마트 등에서는 구입 수량에 제한을 두기도 했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웃이 단체에 소녀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성별 프로그램을 위해 단체명을 스카우팅 아메리카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보이스카웃은 지난 1일 성명에서 스카우팅 아메리카로 명칭 변경이 조직 창립 115주년이 되는 2025년 2월 8일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이스카웃 회장이자 CEO인 로저 크로넨은 성명에서 이번 명칭의 변경은 모든 사람들이 스카웃에 환영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회의사당의 고 빌리 그레엄 목사의 동상이 최근 세워졌는데요. 크리스천 포스트는 빌리 그레엄 전도협회가 오는 16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건물 지하실에 위치한 국립조각상 홀에서 그레엄 목사 동상 헌정식을 진행한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CCM 가수 마이클 스미스와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지난 2013년 국회의사당에 빌리 그레엄 목사의 동상을 전시하기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죠. 해당 법안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중 훌륭한 이들이 많았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만큼 세상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의 금융을 담당하는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이 군인 민생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가 시정을 약속하고 합의로 종결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대캐피탈의 미국 법인인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의 리스 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해 군인 민사구제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동의 명령으로 종결했습니다. 군인 민사구제법은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이나 구매 할부금 일부를 지불한 차량 등 소유물을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역 복무 중이던 군인의 차량을 압류한 회사 측의 조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현대캐피탈 측은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고객의 군 복무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미 법무부에 이를 개선하는 조처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에도 합의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출생 연도와 앨범 제목을 딴 콘서트 티켓 재판매 규제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지난 7일 팀 월즈 미네소타주 지사는 스위프트의 앨범 이름이자 스위프트의 출생 연도 숫자 1989를 붙인 법안 하우스 파일 1989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는데요. 월즈주 지사는 해당 법안에 대해 나쁜 티켓, 사기 티켓을 사지 않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리셀러가 티켓을 모두 낚아채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은 티켓 판매자가 기본 가격에 추가하는 모든 수수료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판매자가 한 장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속의 주의원 켈리 몰러는 지난 2022년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다가 티켓 판매 사이트인 티켓마스터가 다운되는 바람에 티켓을 사지 못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스위프트 콘서트가 인기를 끌자 전문 리셀러들이 티켓을 대량 사재기 하기 위해 매크로를 돌려 동시 접속하면서 사이트가 수시로 다운되는 사태가 일었죠. 또 티켓 재판매 사이트 스톱허브에서는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 가격이 $35,000 넘게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티켓 재판매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사려고 하면 결제 도중에 숨어있던 수수료가 추가로 붙으면서 당초 게시된 가격보다 10배로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법안 하우스 파일 1989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이 오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시카고 교육청관 내 한국어 채택학교인 마리아노 아줄라 초등학교에서 2024 월드 랭귀지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미 중서부 한국어 교사협의회가 주관하는데요. 이번 행사는 시카고를 비롯해 일리노이, 오하이오, 켄터키주의 초중고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약 350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개막식에는 김정은 총영사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 K-팩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또한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 및 미주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미중서부 한국어 채택반 글짓기 그림 등 공모전 우수학생 시상식이 이어지는데요. 행사에서는 아리랑과 소고춤, 사물놀이, K-팝 댄스 등 다양한 한국 문화 공연이 마련돼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사물놀이, 한국 무용, K-팝 댄스, 붓글씨, 종이접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며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코인 시카고 지부가 한국 음식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이 지난 4일 한국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한국의 전래동화 중 별주부전을 테마로 했으며 행사는 문화회관 갤러리에서 박주미 국악 연주가의 지도로 판소리 별주부전 중 수군가의 한 소절을 배워보는 것으로 시작됐는데요. 문화회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러프박물관과 콜 어린이박물관이 토끼와 거북이를 주제로 크래프트를 해줬고 또 문화회관에 상주하는 푸른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와 가베 플러스가 각각 종이거북이와 토끼 가면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송수진 선생의 별주부전 구연동화, 바닷속 풍경을 배경으로 용왕님과 사진을 찍는 포토전, 자석물고기 낚시, 또 토끼 인형을 찾는 보물찾기도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문화회관의 청소년 리더십 봉사그룹인 주니어 앰버서더가 모든 스테이션을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준비된 모든 스테이션을 마치고 온 어린이들에게는 구디백이 선물로 주어졌는데요. 회관 측에서는 이를 위해 특별 후원해준 구광자 재정이사와 태극기를 후원해준 시카고 한인회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문화회관은 내년 어린이날 행사는 이번 가을에 완공되는 비스코홀에서 개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달 18일과 19일 스커기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제32회 스커기 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옥턴파크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예상 방문객 수가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행사는 스커기 내 여러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다문화 축제로 각 나라의 전통 음악과 춤, 음식 그리고 공예품이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축제를 주최하는 스커기 문화축제위원회는 30여 개 이상의 문화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다양한 민족의 전통음악과 춤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올해 한국 커뮤니티를 포함해 아일랜드와 아시리아, 라오스, 아이티, 룩셈부르크, 인도네시아, 중국 등 30여 개 커뮤니티가 참여해 각자의 문화를 알릴 계획입니다.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시카고 한인합창단의 토요일 공연이 마련되는데요. 오후 2시 35분입니다. 마스터 J의 태권도 시범 공연은 토요일 오후 2시 45분 그리고 열린 풍물단의 전통 공연이 준비 중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문화 여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여권은 축제의 모든 일정과 부스의 위치, 또 민족 공연 일정 등이 담긴 공식 안내 책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847-674-15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종일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이 비는 저녁 시간대부터 차츰 멈추기 시작해 금요일인 내일부터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7도, 밤 최저 48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